네, 애종남초이스 오늘장 마감 기준 종목별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심팩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선두 자리 지키고 있고요. 수익률 또한 어제보다 2%가량 상승하면서 17%대로 올라섰습니다. 정재용 차장의 한국정밀기계는 2계단 더 상승하면서 2위 자리 차지했고요. 반면에 어제 2위였던 코라홀딩스는 1계단 하락한 모습이네요. 두 종목 모두 수익률 11%대로 근소한 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8위까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4위, 5위는 모두 정수제이사 종목들인데요. 태용과 이노와이어 9%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윤준서 대표 역시 두 종목 올려놓고 있습니다. 6위 현대중공업은 8.51%, 8위 현대홈쇼핑은 7.12%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대표의 웰크론이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제 옆에 두 분의 관심 종목 차례대로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윤준서 대표의 관심 종목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준서 대표께서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6종목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현대홈쇼핑과 현대중공업, 전체 수익률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대 손실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머지 세 종목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와 태영건설 두 종목은 마이너스 1%대로 소폭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은 2.6%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6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좋은 현대홈쇼핑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매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뭐 내려오면 또 올라가겠죠. 네. 네, 그렇게 보고 이제 홀딩을 했는데 이제 네. 수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목표가 크게 변함은 없고요. 기업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펀더멘탈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그 현대 홈쇼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의 변수입니다. 그죠? 뭐 만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빠진 거라 그러면은 계속 홀딩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부가 가치인 그 NG선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그 선박수주들이 이제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이런 그 LNG선이나 이런 그 어떤 그 고가의 어떤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기술 격차 때문에 올해 수주 같은 경우도 아마 거의 90% 이상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업들, 조선사들이 수주를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마진 계속해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 그 중공업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조선주도 이제 같이 관심을 보이시면서 계속 좀 한번 포트에 편입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런 그 선박수주, 그러니까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 전에 하셨는데, 경기 민감주가 이제 그 각광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제 경기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경기 초반부터 경기가 이제 과열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그 민감주들은 그러니까 2차 산업과 이제 3차 산업까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 3년 이상의 어떤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과 같이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수주하고 나서 다시 납품을 할 때 IT 종목들과 달리 이런 그 중공업주 같은 경우는 기간이 그러니까 몇 년, 한 2, 3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2, 3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는 수주가 나오고 나서 납품대금 받고 나서 재무제표에 그게 표기가 될 때는 경기 과열이 끝난 이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단연간 조선업체들의 어떤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중공업이나 또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 또는 뭐 대우조선 해양 최근에 또 이제 선박 수주도 나왔습니다만, 네. 아니면 STX 조선 같은 경우는 특수선 이제 수주 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콩에 이제 상장이고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쪽 그 조선사 같은 경우는 이익 마진
마진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조선주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우건설은 조금 손실이 났는데 손절가를 안정해 주신 걸로 봐서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좀 보유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아무래도 채권단이니까 뭐 손해보고 팔 리는 좀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건설업황은 대우건설뿐만이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인데 태형건설이랑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태형건설은 이제 자회사인 SBS와 이제 그 기타 회사들이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영이 좀 된다 그러면은 2분기 넘어서부터 태형건설 같은 경우도 여타 건설사와 함께 같이 좀 상승이 좀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홀딩을 좀 하는 전략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가치로 좀 따진다 그러면 10,000원 아래는 역시 이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굳이 제가 이제 뭐 제시해드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아무래도 다른 그 뭐 대림산업이나 GS건설 또는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만큼의 어떤 그 경쟁력이 있으면서 가장 좀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력은 좀 늦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박스에서의 어떤 그 흐름이 대우건설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의 어떤 그 지분 매각이나 이런 이슈에 의해서 현재는 이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낮습니다만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나 2달 보유할 요량이 아니라 건설업황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간다 그랬을 때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건설주들을 갖다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수익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1년 전인데 1년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제가 선창산업이나 아니면은 금화 PSC라는 어떤 가치주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금화 PSC 같은 경우 1년이 좀 넘었는데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가 좀 나오고 있고 선창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기자재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갈 자리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가치가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길게 보시고 좀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수익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우건설과 태형건설이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포스코도 뭐 큰 지금 뭐 손실은 아니고요. 조금 손실 포스코는 났는데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은. 매도를 고민이 할까 있는데,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됐어요. 비중 축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네. 포스코에 대한 어떤 이 의견은 변함없이 보유입니다. 보유인데 예를 들어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외국인들 계속해서 이제 물론 이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 매도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보험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떤 단기적인 단기 매매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그 야기하는 투신권 매도가 좀 많습니다. 이 투신권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매수할 때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가서 주가를 이렇게 좀 소위 이제 그러니까 급등시킨다 그러죠. 수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그 단기간에 집중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단기간 이게 급락시키는 그런 그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펀드의 어떤 그 환매와 그다음에 매달 어떤 그 아무래도 이제 펀드 수익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달 나오는 이슈,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슈에 투신권이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포스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약하기 때문에 투신권에서 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하는 전략이 좀 많습니다만 비중은 많다. 그리고 또 매수가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비슷 그러면은 비중을 좀 살짝 줄이셨다가 다른 쪽과 이제 좀 분산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쓰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포스코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긍정적인데 다만 좀 비중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투신에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생명 지금 뭐 시총 3위주 종목 중에서 많이 담으신 것 같아요. 네, 삼성생명 다행히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 오르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10만 원까지 할까요?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 최근에 좀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최근 기사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은 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 하나 제가 포트에다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만기 전후로 해가지고 시장에 좀 빠졌을 때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보험주나 아니면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어떤 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좀 담아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탄력적인 면에서 시장이 오늘 이후에 이제 좀 상승 방향으로 다시 이제 전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어떤 그 탄력이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유는 하되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들 몇몇 종목은 제가 포트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네. 삼성생명도 일단 지금은 보유하실 예정인데요. 다음 주 중에 좀 변동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또 말씀해 주셨네요.